지난 시간에 녹화를 못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널인 행들과 널인 컬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널인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값에, 뭐 평균이나 중앙값으로 널을 대체해버리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를 하는 값들 중에는 꼭 평균값과 중앙값만을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펭귄의 종류별로 그 종에 해당하는 평균값이나 중앙값을 이용해서 대체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뭐 다른 특성들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 그 다른 특성들이 비슷한 녀석들과 나머지 하나 비어 있는 게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다른 컬럼에 있는 값들을 서로 비교를 해서 뭐 예를 들자면 빌 넵스가 비슷한 값들의 평균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어요. 어,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NA들을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그냥 drop NA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그냥 너를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인코더를 설명을 드렸는데 레이블 인코더에서 중요한 거는요. 타겟 배열을 바꾼다예요. 타겟 배열을 레이블 배열로 변환해 주는 게 레이블 인코더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1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절대로 2차원 배열에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레이블 인코더는 1차원 배열에 있는 클래스들을 1차원 배열의 클래스들을 1차원 배열 레이블들로 바꿔주는 게 레이블 인코더예요. 레이블 인코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레이블 인코더를 생성하고 레이블 인코더한테 fit transform 해라. 이렇게 하면 되고 1차원 배열을 주시면 돼요. 1차원 배열 주시면 그 1차원 배열을 0, 1, 2라고 하는 레이블들로 변환하게 됩니다. 어떤 값이 0으로 변환됐고 어떤 값이 1로 변환이 됐는지는 classes라고 하는 속성을 보시면 돼요. 레이블 인코더 점 클래시스라고 하시면 아델리가 0번이고요. 친스트랩이 1번이고 젠2가 2번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오디널 인코더입니다. 오디널 인코더는요. 카테고리 타입의 특성들을 정수들의 배열로 변환을 해주는 게 오디널 인코더예요. 오디널 인코더. 어, 여기도 레이블 인코더랑 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서 피메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0으로, 그다음에 뭐 메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1로 이런 식으로 변환한다라고 하는 거는 레이블 인코더와 어, 비슷해요. 어, 섬 이름은 3개가 있었죠. 섬 이름은 3개가 있었으니까 섬들은 0, 1, 2로 변환을 할 거고요. 성별 같은 경우에는 피메일과 메일 2개만 있었으니까 0과 1로 변환을 할 거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거는 레이블 인코더와 비슷한 점이에요. 비슷한 점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2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변환한다네요. 특성 배열을 이용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특성 배열. 사이킬런의 큰 특징이 뭐냐면 특성 X 대문자로 쓰잖아요. 2차원 배열이죠. 샘플의 개수, 그 다음에 피처의 개수. 요런 모양의 2차원 배열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문자 Y로 쓰죠. 타겟. 그죠? 이거는 샘플 개수만큼만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음. 레이
여기에 사용하는 게 레이블 인코더고요. 여기에 사용하는 거, 2차원 배열에 사용하는 게 오디널 인코더예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그래서 오디널 인코더를 사용하실 때는, 어, 사용하려고 하는 원본 배열이 이런 모양의 2차원 배열이어야 돼요. 행의 개수는 샘플의 개수, 그 다음에 컬럼은 피처의 개수. 이런 모양의 2차원 배열로 넘겨줬을 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줘요. 변환한 값들도 똑같은 모양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게 오디널 인코더예요. 네. 이것도 사용하시는 방법은 레이블 인코더나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오디널 인코더를 사용해서요, 우리 특성에 있는 것들 중에서 섬 이름들을 한번 변환해 볼게요. 우선 오디널 인코더 이렇게 쓸게요. 객체를 생성하시면 되겠죠. 오디널 인코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fit transform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result라고 할까요? 오디널 인코더 점 fit transform 여기에 아규먼트로 아마 제가 features라고 만들어둔 거 있었죠. features에서 features에서 자 1차원 배열이 아니라 2차원 배열을 넘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섬 이름 아일랜드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에러나요? 에러 메시지 내용 보시면 2차원 배열이 필요한데 싱글 컬럼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1차원 배열이 아규먼트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자, 데이터 프레임, 피처스는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잠깐만 볼까요? 피처스, 데이터 프레임이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섬 이름 하나만 쓰면 이거는 시리즈죠. 데이터 프레임, 2차원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시리즈죠. 맞아요? 여기에 쉐입, 이렇게 하게 되면 쉐입은 이거 뭐예요? 1차원 배열이죠. 맞아요? 2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디널 인코더는 항상 2차원 배열이어야 된다. 컬럼이 한 개라도 컬럼 한 개짜리 2차원 배열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조를 한 거예요. 2차원 배열 형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컬럼들을 여러 개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컬럼 이름을 뭘로 감싸면 된다? 컬럼 이름을 대괄호로 감싸면 된다. 컬럼 이름이 한 개밖에 없더라도, 컬럼 이름이 한 개밖에 없더라도 그 컬럼 이름을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대괄호로 감싸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출력된 건 똑같이 출력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시리즈가 아니라 뭐예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컬럼이 한 개짜리인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컬럼이 한 개짜리인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아까는 시리즈 1차원 배열이었었고 지금은 2차원 배열이에요. 여기에서 쉐입을 보면 뒤에 1자가 더 붙잖아요. 이건 2차원 배열이란 뜻이에요. 행이 333개가 있고 컬럼이 한 개인 2차원 배열이란 뜻이에요. 원소의 개수가 333개인 1차원 배열하고 행의 개수가 333개이고 컬럼이 한 개인 2차원 배열하고는 다른 거예요. 출력했을 때 똑같이 출력 모양이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음.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시면 여기에 요렇게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거예요. 여기 왜 대괄호를 한 번 더 썼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리절트를 출력을 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배열이고요. 몇 차원 배열이에요? 숫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그 1차원 배열들을 원소로 갖는 2차원 배열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습니까? 앞에서 5개만 출력해 볼까요? 앞에서 5개만 출력하면 전부 2만 들어가 있고요. 뒤에서 5개만 출력해 볼까요? 마이너스 5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 전부 0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럼 2가 뭐고 0이 뭔지 궁금하죠? 그거는 오디널 인코더가 가지고 있어요. 오디널 인코더 점. 자, 여기는 클래시스가 아니에요. 클래스는 타겟에서 쓰는 용어고요. 피처에서는 카테고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카테고리즈, 카테고리즈, 비스코, 드림, 그리고 토르, 제르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토르 제르센이라고 하는 게 2번. 그래서 앞에 있는 펭귄들은 토르 제르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섬에 있는 펭귄들이었던 거고요. 뒤쪽에 0이라고 되어져 있었던 거는 비스코라고 하는 섬에 있었던 펭귄들인 거고요. 뭐 요 앞뒤 5개씩에서는 안 보이지만 드림 아일랜드라고 하는 데도 있는 거고 그게 1번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리절트의 쉐입 제가 쉐입 안 봤지 리절트 쉐입을 보면 쉐입 리절트 쉐입 우리가 오디널 인코더에 사용한 피처 아일랜드의 모양이 333,1이고요. 리절트도 333,1이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문자열로 되어져 있었던 거를 0과 1과 2라고 하는 숫자들로 바꿔준 게 이게 오디널 인코더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여기다 중간에 요렇게 한번 할까요? 네. 컬럼 한 개만 인코딩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컬럼 한 개만 인코딩을 한 건데,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카테고리 컬럼이 2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카테고리 컬럼 2개를 한꺼번에 인코딩 할 수 있겠느냐? 인코딩 할 수 있어요. 자,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이번에는 오디널 인코더를 사용해서, 사용해서 2개의 컬럼, 한꺼번에 변하는 아일랜드 컬럼하고요. 아일랜드와 성별, 컬럼을 인코딩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2개의 컬럼을 한 번에 인코딩을 할 수도 있어요. 오디널 인코더는. 원래,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을 주는 목적이 이것 때문인 거죠. 자, 우리 피처스를 다시 한번 볼게요. 피처스를 보시면, 음, 아일랜드부터 섹스까지 6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있죠. 컬럼들을 가지고 있죠. 이 중에서 카테고리는 아일랜드와 그 다음에 섹스, 성별이에요. 그죠? 2개의 컬럼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첫 번째 컬럼이 아일랜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가 성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면 2개의 컬럼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2개의 컬럼 선택하는 거죠? 네. 여기 밑에 모양 나오네요. 333개의 로우와 2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음.
뭐 출력을 해보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쉐입 이렇게만 보셔도 되는 거죠. 자,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얘를 변환할 거예요. 오디널 인코더를 다시 만들게요. 오디널 인코더는 하고서 오디널 인코더. 그 다음에 변환까지 한꺼번에 할까요? result는 하고서 오디널 인코더 점 fit transform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다 뭘 준다? features. 2차원 배열로 줘야 되니까 인덱스 안에 리스트. 인덱스 안에 리스트, 아일랜드, 그리고 섹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features. 리절트 출력해 볼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숫자 두 개씩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들의 리스트죠. 숫자를 두 개씩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들의 리스트고요. 전부 출력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일단은 쉐입부터 보죠. 일단은 쉐입부터 보시면 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변환시키기 전에는 컬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었어요. 그죠? 변환시키고 나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컬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ND 어레이가 됐죠. 배열이 됐습니다. 같은 모양이에요. 오디널 인코더를 사용하면 같은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행의 개수 그대로 유지되고요. 컬럼의 개수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안에 있는 값들은 앞에서 5개만 출력해 볼까요? 앞에서 5개. 2, 1, 2, 0 이렇게 나왔죠. 그죠? 2가 아마 그 뭐였더라? 토르 제르센이었나? 예, 요거. 앞에 있는 2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섬 이름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비스코, 드림, 토르 제르센 이렇게 세 개가 있었죠. 순서대로 0, 1, 2. 그러니까 여기 2라고 하는 거는 섬이 2라고 하는 숫자로 인코딩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 1이라고 하는 숫자로 인코딩이 됐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펭귄은 섬은 똑같은 숫자로 인코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성별은 0이라고 하는 숫자로 인코딩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헤드,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앞에서 5개를 보시면 전부 다 토르젤센 섬 이름이 같죠. 그래서 여기 인코딩된 숫자들이 전부 같은 거고요. 여기 펭귄의 그 암수 성별을 보시면요. 남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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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이죠. 1, 0, 0, 0, 1로 바뀌어 있죠. 맞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이게 오디널 인코더예요. 오디널 인코더. 모양을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같은 모양으로.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특성을 두 개를 사용하셨을 때도요, 이 오디널 인코더를 살펴보시면은요, 오디널 인코더의 카테고리즈라고 하는 변수를 살펴보시면은요, 이번에는 배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왜 배열 두 개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아일랜드도 인코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섹스도 인코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섬 이름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섬 이름에서는 비스코가 0번, 토르제르센이 2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성별에서는 여성이 0번, 남성이 1번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
레이블 인코더는 타겟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다. 다시 얘기해서 1차원 배열에서 각각의 클래스들을 문자열로 되어져 있었던 클래스들을 숫자, 레이블로 바꿔주는 게 레이블 인코더다. 그 다음에 오디널 인코더는 2차원 배열, 특성 배열에서 사용하는 게 레이블 인코더다. 근데 동작하는 방식은 비슷한데, 그죠? 문자열들을, 카테고리들을 숫자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점은 같은데, 사용하는 배열의 모양이 다른 모양인 거예요. 오디널 인코더는 반드시 2차원 배열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2차원 배열을 아규먼트로 주면 리턴되는 것도 변환된, 인코딩된 배열도 2차원 배열이에요. 요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레이블 인코더였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들을 숫자로 전환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오디널 인코더. 오디널 인코더를 사용하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원활 인코더를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레이블, 오디널 인코더를 사용하시게 되면, 오디널 인코더를 사용하게 되면,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순서가 매겨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0, 1, 2라고 하는 순서가 매겨져 버리죠. 값의 크기가 생겨버려요. 비스코가 0이고, 드림이 1이고, 토르제르센이 2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음, 어, 순서 내지는 크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변수들의. 예를 들어서 거리를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거리를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 어, 비스코는 항상 0이란 말이에요. 그죠? 0 빼기 뭐 얼마 이렇게 될 0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어. 그 다음에 드림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기가 항상 1일 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거리를 계산할 때에도 얘는 0으로 취급되고 얘는 2로 취급되고 얘는 2로 취급이 될 거고요. 어. 만약에 선형회기식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도요. 뭐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선형회기식을 만든다고 할 때에도 여기 x에 들어가는 값이 비스코인 경우에는 전부 다 0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어떤 값이든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죠? 드림은 여기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르데스는 2가 들어가겠지만 0이라고 인코딩 되어져 있는 것들은 여기에 0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머신러닝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뭐 레이블 인코딩으로 충분한 경우들도 있지만 0, 1, 2라고 하는 게 어떤 순서나 크기를 갖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섬의 이름이나 성별이 어떤 순서나 혹은 어떤 크기를 의미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않은데 일단 개념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을 볼게요.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남성 이런 식으로 값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자, 이거를 변환하는데 변환하는데 레이블 인코더는 그냥 무조건 0과 1로만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 이런 식으로만 인코딩을 하는 게 레이블 인코더. 오디널 인코더 죄송합니다. 레이블 인코더는 타겟에서만 사용해야 되니까. 이건 오디널 인코더예요. 이건 오디널 인코더고요. 원활 인코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원활 인코더라고 하는 거는요.
컬럼을 두 개짜, 하나짜리 컬럼인데 컬럼이 두 개짜리로 바뀌어요. 컬럼이 두 개짜리로 바뀌면서 컬럼이 왜 두 개짜리로 바뀌게 되냐면 카테고리가 몇 개를 갖기 때문에 성별은 카테고리를 두 개를 갖기 때문이에요. 성별이 가질 수 있는 카테고리는 female하고 male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컬럼이 두 개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뭐, 여기는 female, 여기는 male. 그러면 남성인 경우는요, female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0, 여기는 1. female은 여기가 1, 여기가 0.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여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핫 인코딩. 그러면 여기를 여성이 될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를 남성이 될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크기 특성이 순서나 크기와 같은 그런 그 개념은 사라지게 되죠. 그냥 어 여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느냐 없느냐, 남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만. 섬 이름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섬 이름이 몇 가지 종류가 있었냐면, 세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뭐, B로 시작하는 섬 이름이 있었고요. D로 시작하는 섬 이름이 있었고, T로 시작하는 섬 이름이 있었죠. 아일랜드는 카테고리가 몇 개예요? 카테고리가 세 개죠. 그죠? 그러면 컬럼 몇 개짜리로 바뀌냐면 컬럼이 세 개짜리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한 개의 컬럼이 세 개짜리 컬럼으로 바뀌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B라고 하는 카테고리, D라고 하는 카테고리, T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여기 값을 보고 얘가 B면 여기를 1, 나머지는 0. 여기가 D라고 되어져 있으면 D만 1이고요. 나머지는 0. 여기가 T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만 1이고 나머지는 0. 이렇게 채워주는 것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핫 인코딩.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오디널 인코더의 단점인 변수 값에 따른 어떤 순서가 생겨버린다라고 하는 것에 그 단점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얘도 단점이 뭐냐면 어떻게 돼요? 한 개의 컬럼이 두 개의 컬럼으로 바뀌어버리죠. 한 개의 컬럼이 세 개의 컬럼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무의미한 0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 배열의 크기는 굉장히 커지는데 배열에서 컬럼의 개수가 많아져 가지고요. 컬럼의 개수가 많아져서 배열은 되게 커지는데 실제 의미가 있는 값들은 각 컬럼에서 실제 의미가 있는 컬럼은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의미가 없는 컬럼들이란 말이에요. 0으로 채워지는 컬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0들이 되게 많이 생겨난다. 0을 갖는 컬럼들이 값 0을 갖는 컬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단점은 있어요. 원한 인코딩. 어, 이름이 원하신 이유가 여러 개들 중에서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다라는 이름으로 원핫이라고 한 거예요. 핫한 게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어, 여기는 핫하고 나머지는 핫하지 않은 거.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원핫 인코더라고 하는 건.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것도 컬럼을 한 개씩 한 개씩 할 수도, 원활 인코더도요, 컬럼을 한 개씩 한 개씩 할 수도 있고요. 컬럼을 두 개를 한꺼번에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자, 만약에 우리 이번에는,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 원활 인코더는 2차원 배열을, 역시 마찬가지로 2차원 배열로 바꿔주는 건데요.
바꿔주는 건데 모양이 여기서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행의 개수는 샘플의 개수, 그 다음에 피처의 개수 이런 모양의 2차원 배열을 행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를 해요. 행의 개수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컬럼 개수가 바뀐다. encoded features. 여기가 모양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카테고리가 두 개이면 컬럼이 인코디드 피처는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카테고리가 세 개인 경우 인코디드 피처는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카테고리 개수에 따라서 새로 생겨나는 컬럼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카테고리가 세 개인 경우는 한 개의 컬럼이 세 개의 컬럼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 이번 아까는 성별을 섬 이름을 가지고서 오디널 인코더를 써봤으니까 이번에는 성별만 원핫 인코더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핫 클래스 이름은 원핫 인코더예요. 원핫 인코더를 사용한 성별 컬럼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요, 원핫이라고 할게요. 원핫 ENC라고 할게요. 원핫 ENC. 객체를 생성해야 되겠죠. 원핫 인코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환을 하시면 돼요. 변환하시는 거는 똑같아요. 원핫 인코더 점 fit transform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은 features였었고요. 컬럼은 한 개만 선택을 할 거지만 그래도 리스트로 만들어서 주셔야 되고요.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 리스트로 묶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리스트로 묶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실행하신 다음에 리절트 출력해 보시면은요. 배열이 출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희소 행렬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파르스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파르스 매트릭스. 자, 이것도 조금 그 텍스트 셀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음. 원활 인코딩에서 어, 원 원핫 인코더 예 트랜스폼 트랜스폼 메서드가 리턴하는 배열은 리턴하는 배열은 스파르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우리말로는 희소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스파르스 매트릭스. 대부분의 원소들이 0이고, 드물게 0이 아닌 값들이 있는 2차원 배열을 스파르스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소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를. 아까 원활 인코딩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섬 이름들을 보면 뭐 섬 이름들이 B, D, T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변환될 때는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 100, 010, 001 이렇게 변환이 되잖아요. 0이 아닌 값들은 몇 개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0이에요. 그죠? 지금은 여기가 컬러 행이 3개밖에 없어서 이렇지만 행이 333개가 있으면 그죠? 333개 중에서 0이 아닌 거는 좀 대각선에 있는 것들만 0이 아니고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값들로만 채워지겠죠. 0인 값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0인 값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값들은 드물게 있는 0이 아닌 값이 꼭 1일 필요는 없어요. 0이 아닌 값들이 드물게 있는 그런 것들을 스파르스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한 인코더가 왜 스파르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를 리턴을 하냐면 메모리를 아껴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전부 다 0과 2를 다 가지고 있는 진짜 행렬처럼 만들어버리면 사용되어지는 메모리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메모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0이 몇 개고 1이 몇 개다. 그리고 위치는 어디다. 요것만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똑같은 개수의 행과 열을 갖는 행렬이더라도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해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아끼기 위해서 이런 희소행렬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게 되고요. 이 스파스 매트릭스에 toArray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toArray 메서드를 호출하면 numpy의 endArray로 변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배열의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리절트 있었죠? 리절트 출력하니까 아무것도 못 봤잖아요. 그죠? 그냥 스파스 매트릭스입니다. 이렇게만 되어져 있었죠. 333개의 엘리먼트와 그리고 두 개의 컬럼을 갖는 스파스 매트릭스입니다. 라고만 되어져 있었잖아요. 여기서 점, to, array 이렇게 호출하시면 얘가 뭐가 된다? 2차원 배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원 배열 모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0과 2를 가지고 있는. 이해되시죠? 앞에서, 앞에서 5개만 볼까요? 앞에서 5개만 보시면 0, 1, 1, 0, 1, 0, 1, 0, 0, 1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 매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변환된 거냐면 0, 1로 변환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매일이라고 하는 거는 1, 0으로 변환이 됐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바뀐 거는 메일을 의미하고요. 요렇게 변환된 거는 피메일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5개 본 적 있잖아요. 그죠? 아마 순서가 메일, 피메일, 메일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 하나가 컬럼 2개로 변환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피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 하나가 이렇게
컬럼 두 개로 바뀐 거라는 뜻이에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점심시간 갖도록 하죠. 원활 인코더를 사용해서 원활 인코더를 사용한 아일랜드하고요. 성별, 컬럼, 변화. 한꺼번에 수행하실 수도 있으세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원활 인코더를 다시 한번 생성을 할게요. 원활 인코더. 그 다음에 변환을 할게요. result는 하면서 변환을 할게요. 원활 인코더 점 fit transform. 여기에는 컬럼 두 개를 주시면 돼요. 컬럼 두 개니까 당연히 리스트로 줘야 되겠죠. 아일랜드. 그 다음에 성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결과 출력해 보시면 features 죄송합니다. features. 네, 결과를 보면 스파르스 매트릭스고요. 희소 행렬이고요. 희소 행렬인데 컬럼은 3개, 행은 333개, 컬럼은 5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스파르스 매트릭스다. 0이 굉장히 많은 희소 행렬이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 행의 개수가 몇 개고? 333개고. 컬럼의 개수는 몇 개다? 5개다. 우리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의 개수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펭귄 샘플이 바뀌면 안 되죠. 펭귄 샘플은 그대로 333개. 그죠? 그런데 컬럼 두 개가 컬럼 몇 개로 바뀐다? 5개로 바뀌어요. 왜 5개로 바뀌어요? 저기 섬 이름에서 컬럼이 몇 개가 나올까요? 3개. 그 다음에 성별에서 컬럼이 2개. 그래서 합치면 컬럼이 5개가 나오겠죠. 맞아요. 두 개의 컬럼이 5개의 컬럼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위쪽에서 적어드릴 때 이렇게 적어드렸던 거예요. 피처의 개수, 피처의 개수가 인코디드 피처의 개수로 바뀌게 되는데 이 인코디드 피처라고 하는 거는 카테고리가 2개인 경우에는 2개, 카테고리가 3개인 경우는 3개가 인코디드 피처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환됐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result에서 뭐 호출한다? to array를 호출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2차원 배열인데요. 1차원 배열인데 000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이렇게 나눠 보셔야 돼요. 이렇게 3개, 이렇게 2개 나눠 보셔야 돼요. 이쪽에 3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섬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2개는 성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별. 0110 이거는 성별을 의미하는 거고요. 001 이거는 섬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 011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2개 이상의 컬럼을 가지고서 원한 인코더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어, 오디널 인코더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원한 인코더를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전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원한 인코딩 혹은 오디널 인코딩.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